특히 농촌 지역에서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역이 소멸될 위기다라고들 하는데 교육감님, 현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지금 농촌 지역이 소멸 위기다 하는 것은 이건 뭐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전체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네.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 시군 중에 10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거든요. 14개 중에 4개가 아니고 10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가 학교 전체의 40% 정도 아이고. 되고요. 또 10명 이하인 학교가 24개, 그리고 1명인 학교가 2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현실이. 네,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소멸이 되면 또 학교가 폐교가 될 거고, 그러면 학령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또 이주를 고민하게 될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지역 소멸과 학교 교육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학교에 다닐 만한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학교가 학생이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되고 또 폐교까지 이르게 되고 학교가 점점 사라지면 그 마을이,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어떤 위기에 다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임실군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현실을 직접 느끼고 계신 분이 저희 나와주셨어요. 교장 선생님,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농촌 대부분 작은 학교는 두세 명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학생과 선생님 1대1로 공부하는 교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모든 수업도 할 수 없고, 토론, 토의 학습도 어렵고, 역할놀이도 어렵고, 그러네. 음악 시간에는 합창도 어렵고요. 그다음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 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는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한 친구하고 싸우면 그다음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걸 배우는 데는 학교잖아요. 근데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이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 귀농 정책, 귀촌 정책 참 많이 나왔었는데, 농촌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 조금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도시에서 오히려 농촌으로 다시 좀 돌아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각 농촌마다 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 교육 과정을 보고 우리 애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이제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뿐만 아니고 행정구역이 다른 쪽,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전북으로 그 농촌의 특색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보고 오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농촌 유학인데요. 네. 예, 그래서 서울교육청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아이들이 각 지역으로 지금 와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 이것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늘어나는 걸 체감하고 계시니까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인가 싶은데, 교수님,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농촌뿐만 아니고 사실은 농산어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지역의 혹은 지방의 여러 도시들에서 혹은 그 농산어촌들에서 학생들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심화되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을,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심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그러니까 직접적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천정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천정이 아예 없는 게 좋다 하는데,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직접 농촌에 가본다면 그냥 모든
삶의 터전이 교육 터전이고 천정이 없는 교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 지금 지사초등학교에서 2022년부터 농촌 유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치원생하고 1학년 학부모를 둔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집에서 친구 놀이를 하고 논대요. 친구 놀이요? 네, 친구 놀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꿉놀이도 아니고 엄마 놀이도 아니고 친구 놀이를 한다는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한테 놀이가 아니라 정말 친구를 만들어줘야겠구나 네. 하고 생각한 게 농촌 유학이었어요. 전주에서 4명, 그다음에 서울에서 10월에 9명의 학생들이 와서 전교생 28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전학을 오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게 놀이를 통해서 친해지게 하자. 그리고 농촌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생태 학습을 하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2가지 중점을 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전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서울에서 직접 임실로 전학을 온다고요? 네, 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전입신고와 아울러 아이들은 전학을 왔습니다. 이야, 네. 도시 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와서 이 지사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지사초등학교. 다른 학교와 달리 운동장 한켠에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아 만든 트리하우스인데요. 집을 완성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대체 이 학교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실습실로 모여드는 아이들. 어서 와. 여러분,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조성민. 조성민 선생님이 3월 달에 결혼을 하셔. 그러면 왜 2개인지 이제 알겠어? 네. 왜 2개야? 조성민 선생님. 결혼하시니까 왜 2개야? 결혼하시니까 남자 여자. 역시 은우. 전교생이 28명인 지사초등학교는 학교와 학생 모두를 살리자는 취지하에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생태체험 수업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싶은 도시의 부모를 대상으로 농촌 유학을 체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서는 서울이어서 밖에서 많이 뛰어놀지 못했는데 여긴 오고서는 밖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뭐 다른 학교에서 체험도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이런 수업 못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재밌는 수업을 배우니까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저희 지사초등학교만의 특색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제 목공 수업 이게 이제 연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농가 밭이 많잖아요. 계절별로 이제 다니면서 사실 이 앞에 1년 전에 2년 전에 계속해서 생태 수업을 했었어요. 학교 주변에 나무나 식물, 그다음에 조그만한 동물 이런 것들 이제 관찰해가면서 도감도 만들어보고 이제 이것을 이제 좀 확대를 시켜서 지역에 있는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매일 해요. 학교와 마을 주민 간 협조로 밭작물 체험도 가능합니다. 친구 지금 어디 가요? 이렇게 목을 딱 가깝게 잡고 이렇게 뽑으면 돼. 줄기가 굵어야지 크게 나오는 큰 것들은 이렇게 굵고 비교되지? 여기를 자꾸 뽑아야지. 여기 자꾸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해봐요. 조은우 머리 잡듯이 그냥 아프기만 하겠지? 밭작물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인데요. 아이들은 작물 수확 체험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웁니다. 큰 거 뽑았다. 신 봤다. 와, 신났다! 뭐가로 긴장해라, 긴장. 제일 큰 거야 이게? 와, 네, 제일 큰 거예요. 우와. 당근밭 인근 블루베리 농장.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름에 만나고 또 만나죠? 오늘은 블루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마지막 블루베리를 보는 거예요.
블루베리를 따기 위해 분주한 아이들. 선생님 따라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이쪽 줄로 가시면 돼요. 자, 개구리다. 도시에서는 보통 블루베리는 상점에서 사는 걸로 여겼는데요. 이곳에서는 나무에 달린 블루베리를 직접 보고 따서 먹습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생태 환경 교육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제가 딴 블루베리가 맛있게 생겼죠? 일단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실생활에서 보고 발견해서 그걸 아이들이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실은 이렇게 슬쩍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확한 블루베리 달콤할 거예요. 집에 가서 맛있게들 먹어요. 네. 여긴데. 쭉 손끝이 하늘로 가게. 손끝 하늘. 바로 어깨랑 손목 어깨 반대로. 둘, 셋, 넷. 팀을 나누기 위해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육 시간. 가볍게 뛰기. 하나. 처음엔 그저 이기는 것을 목표로 고학년 중심으로 팀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다 같이 즐겁게 게임하는 것을 목표로 학년을 고루고루 분배해 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강요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려와 양보를 터득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학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유학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정서가 갖춰지는 시기에 여기서 자연과 향유하고 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서로 어울려 지낸다는 것 이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학교들. 농촌 유학과 교육 협력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행복한 지사처럼 오세요. 야, 학생들이 직접 트리하우스를 만들고 자연 속에서 생태 체험을 하는 모습. 아, 진짜 너무 신나고 재밌겠네요. 교장 선생님, 농촌 유학을 온 학생들, 학부모님들 반응은 좋겠죠, 당연히?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 친구들이 농촌 유학을 옴으로 인해서 저희 지사면 전체가 요즘에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더딘 우리 전라북도잖아요. 그 발전이 더딘 만큼 아름다운 환경이 살아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이 넘친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유학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서울에서는 학원 다니느라고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친구들하고 집중해서 놀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이 곧 부모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대문 밖으로만 나가면 오이며 상추며 호박이며 주는 그 후한 동네 어르신들의 인심에 아주 반찬 걱정이 없다고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셔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사면 전체가 활기 있고 생기가 넘쳐요. 그래서 그게 다 모두 제 덕분이라고 제가 요즘 지사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온다고? 굉장히 놀라운 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에서일까? 아이들은 또 어떤 마음에서 여기 전학을 오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 어떤가요? 만나보시면. 부모님들은 네. 오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적 시골에서의 1년간의 농촌 생활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니까. 그리고 진짜 아이들만을 위하는 그 부모와 학생들이 또 농촌에서 얼마나 많은 걸 얻어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교수님, 이렇게 그 함께 교육을 받으면 어떤 교육적인 시너지가 있을까요? 일단 그 도심 속에서의 그 학습의 환경이라는 게 네. 사실 지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이제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네. 2차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농촌이라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연도 직접 접해보고 또 사람들도 훨씬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보면 그 외국의 그 훌륭한 뭐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을 보면 자연에서 어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그 환경, 뭐 생물이면 생물 또 우주면 우주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그게 연구자로서의 어떤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심 속의 환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 농촌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성장해서 학자가 되든 어떤 직업인 전문가가 되든 굉장히 어렸을 적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의 원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육감님, 이 네. 농촌 유학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예.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느닷없이 와서 살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제 농촌 유학은 한 3가지 정도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아까 그 지사초처럼 이제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서 체류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희망하는 가정에 이 아이가 들어가서 사는 홈스테이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숙사형인데, 네. 그거는 농촌 유학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여럿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그 농촌 유학센터를 짓는다든가 또는 빈집을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도회지에 있는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생활한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뭔가 농촌에 와서 특색 있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한다든가 또 활동을 한다든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북에서는 그 각 시군마다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태권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이제 태권도에 특별히 관심 있는 아이들이 이 무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같으면 1년 다니고 거기서 이제 태권도를 열심히 또 수련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익산에는 그 웅포초등학교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가 인근에 웅포 골프장이 있어서 네. 골프 특성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프도 배우면서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남원이나 정읍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한국어나 음악이 굉장히 그 많이 그렇죠. 발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또 그쪽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한국 음악도 익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적 특징을 찾는 것부터 그거를 연계해서 특화하는 것까지도 특별한 노하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지역에 네. 원래가 이제 그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정말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사초등학교가 환경을 특화시켜서 생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농촌 유학을 결정하고 내려오신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러실 것 생각해요. 같아요. 생활 터전을 아예 옮기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모님들이 농촌 유학 기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는 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럼 아나운서님, 네. 우리 임시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임시라면 치즈죠. 치즈 맞습니다. 네, 최고죠. 네, 치즈 맞습니다. 그래서 임실 지사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오면 치즈에 대해서는 알고 가게 하자. 이렇게 한두 번의 체험이 아니라 1년간의 꾸준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젖소의 자람에서부터 치즈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까지. 그래서 임실 지사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다녀왔으면 넌 치즈 박사겠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에 있는 학교 주변의 목장과 지역과 연계해서 이렇게 탄탄한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내 친구들이 네. 모르는 걸 난 정확하게 거의 박사급으로 알고 있어 하면 아이들 그 자존심도 또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자존감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자연과도 아주 친하게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해지는 법도 배우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겠다 싶은데 지역별로 특화된 주제를 찾아서 특화 교육을 할 때 또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 지역별 특화 사업들은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이 거의 한 30년 정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들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는 그러한 그 지역 특화 산업이나 어떤 전문성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 경험하고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사실 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이주한다는 개념보다는 단기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첫 단계의 상태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좀 이주해서 그 지역에서 또 전문가가 되고 지역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하셨던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요즘에는 이제 지역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 교육 과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했다면 지금은 지역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특화된 내용이나 방법,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역 특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근데 농촌 유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초중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은 솔깃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농촌 유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아이의 취미라든가 또는 특기 이런 걸 살려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 같은 지역이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역시 이제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것과 연결된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농촌 유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남원에는 그 오칠 목기 산업이 사실 역사를 보면 한 1000년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원 제1고에 목공예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와서 유학을 한다면 네. 이 목공에 관련된 특히 그 오칠 목기 이쪽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대학도 갈 수도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오수 고등학교를 가보면 이 오수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의견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주인을 살렸다 그런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구에 반려동물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공부하고 또 대학도 가고 아니면 취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임실에 그 치즈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일찍이 지정환 신부라고 하는 분이 치즈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공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오면 이제 치즈 박사가 돼서 네. 역시 이제 뭐 농대 쪽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도 할 수도 있고 또 남원에는 경마 축산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정말 보석 같은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계된 학교, 고등학교에 네. 진학을 하면 유학을 하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전문가 될 수 있고 진학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실 그 농촌 유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말씀하신 고등학교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뭐 국민들 모든 관심사인 대학을 지역에서도 우수한 대학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는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그 지역으로 분산이 되는 효과가 아직은 없었다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또 기업의 지방의 대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그 대학들에 진학한 학생들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가산점도 있고 또 거기서 바로 이제 취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계속 지원을 해나가는 정책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잘 체험했던 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이렇게 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꾸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학교로만 홍보를 해도 담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도시 아이들이 농촌 유학을 왔을 때 이로운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지적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 기초학력 저하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선 기초학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학력이 뭔가 이제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10개를 가르쳤을 때에 2개 정도를 이해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기초학력을 너는 습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할 줄 알고 네. 또 셈하고 말할 줄 아는 그렇죠. 읽고 쓰고 이런 건데요. 지난 기간 동안에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은 우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의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기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년, 7년간 네. 학년 단위 평가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비로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잘 치렀는데 왜 내가 시험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요. 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딘 아이들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초학력 전담 교사 그리고 또 보조 교사를 활용해서 네. 그 아이의 기초학력을 좀 끌어올리고요. 또 이제 기초학력이 부진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또 그것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쵸. 해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문제야말로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북에는 그 각 시군에 학력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지금 그 교육 현장에서 보시기에 또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시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학교만 해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됐건 가정적인 문제, 어떤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 더딤이 오랜 시간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냥 더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커서 농사 지을 건데 왜 수학 공부해야 되느냐고 그냥 누워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어떤 교사의 꾸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도를 한다면 그 제시한 것처럼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초학력의 향상의 방안으로 제가 농촌유학협력학교를 해보니까요. 이 농촌유학협력학교가 또 기초학력 향상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던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무기력해진 어떠한 세포들이 깨어나고 네. 깨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일상에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성장 자극제가 서로에게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촌 유학 협력학교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요. 네. 그래서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맞아요. 네. 그 건강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과 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도 진단 평가를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과 치료를 해주는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육감님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면 또 중요한 게 그 협력 아니겠어요? 교육 그렇습니다. 협력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이제 더 이상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선 도청, 시청, 지자체 그리고 또 대학 네. 그 유관 기관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돌봄 문제라든가 학교 급식, 또 방과 후 학교, 또 해외 연수, 또 폐교 활용 그런 문제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대학과는 진로 진학 지도라든가 또는 뭐 정책 연구 또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 그 협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는 우리 또 도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교육청하고 그 MOU를 맺어서 네. 그래서 교육 협력 추진단을 실제로 만들고 또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이렇게 큰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그럼 그 교육협력추진단에서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를 들면 협력하는지. 그 학교 급식 문제를 네. 서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폐교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폐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 이제 마을 주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폐교를 이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폐교는 이를테면 체육시설로 하자. 네. 또는 어떤 평생 교육시설로 하자. 아니면 그 어떤 주민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쪽하고 지자체 쪽에서 또 시각이 또 다르니까 합치면 더 크게 넓게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유관단체들이 어떻게 교육 협력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역사회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이 산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학교가 예전처럼 그 어떤 학교의 담장 안에 갇혀 있어서 활동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학교라는 기간이 정해지고 배움의 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 취학 연령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하면서 배움이 있으면서 더 이어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 끊임없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그 관련 단체들과의 학교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네. 지역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심이나 서울 같은 곳은 그런 것들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만 지금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은 지자체에서 사실 그런 노력들을 많이를 하고 있고 그 지자체의 노력과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학교 폐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를 좀 잘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소멸을 막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 협력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지자체하고 우선 보다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자체하고 또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해야 될 일들 네.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외국에 글로벌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네. 연수를 보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서로 이제 같이 좀 공동으로 뭐 자금을 댄다든가 네. 또는 아까 말씀하신 폐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평생 교육 시설로 쓸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나간다 이런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협력이 참 어려운 부분 같거든요.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데 그 협력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거는 이제 우선 이제 지자체장이라든가 또는 대학의 책임자들, 네. 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게 있어야만 협력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주민들의 뜻을 좀 잘 받아서 서로 이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그 예를 좀 들자면은요. 네. 제가 많이 사실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초중고 같은 경우 요즘에 어쨌든 그 마을 학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 이제 정규 교육과정, 교육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연계와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네.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정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어떤 전문가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고 그렇죠. 마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사실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 교사 자격증 자체를 중요시한다면 사실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텐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사범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을 바꾸어서더라도 어쨌든 이 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좀 더 융통성 있고 좀 이렇게 좀 변화되는 사회 변화에 맞게끔 교원 훈련, 그다음에 교사 양성,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계 좀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교육계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또 뭐 방과후 강사라든가 해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별도의 연수를 통해서 좀 그 전문성을 좀 향상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도시나 마을 이런 데서 교사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뭐 퇴직한 교수 출신이라든가 교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또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역과 국가의 그 힘을 더 길러주는 그런 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귀농귀촌 하신 혹시 분들 중에서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그 지역과는 좀 별개로 또 특별한 특화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명예교사 같은 있습니다. 걸로 네. 봉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대해서는 또 혹시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마을, 자기 지역을 제대로 알고 또 공부하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때는 또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내 지역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던 아이가 나중에 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커서 공부를 하고 다시 내 지역으로 그렇죠. 돌아와서 네. 내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도 있고. 사실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감님 나와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교육감님 이것도 좀 준비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지사초등학교는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는 농촌유학 협력학교로 인해서 학교가 활성화되고 지사면 전체 나아가서 임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로 지금 아주 행복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농촌유학 협력학교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대해서 네. 앞으로 많은 인센티브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요. 또 여건도 더 확충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사실 나오시면 저희가 비용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또 학생 수가 아까 지금 28명인데 전에 굉장히 적었던 때가 있었어요. 전교생이 28명이에요. 지금 전교생이 28명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계시다가 없어졌어요. 학교가 적으면 교감 자리도 없어지거든요. 네, 자리가 그래서- 없어졌다고요. 네, 아이고. 네. 육학급 다 있어요. 근데 교감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교육감님, 저희 2023학년대 교감 자리 좀 주세요. 네.